여보, 혼자 가기 싫지. 당신 조잘조잘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혼자 가면 심심해서 어쩌나? 걱정 말아요. 내가 곧 뒤따라 갈게.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요. 경수가 툇마루에 앉아 누리를 바라봤습니다. 경수는 82의 시골 할아버지입니다. 회색 머리가 성글게 남아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골드 리트리버 누리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누리는 5살 된 수컷입니다. 부드러운 금빛 털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부엌에서 정숙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경수의 아내로 80살입니다. 회백색 머리를 뒤로 곱게 묶고 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여보, 밥 했어요. 누리도 밥 줘야지요. 정숙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경수는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뻑뻑했어요. 경수와 정숙은 이 한옥집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에는 늦가을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세 자녀들 모두 다 이 집에서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영희는 호주에서 간호사로 있고 막내 아들 준호는 독일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을 직접 만난 것도 그만큼 오래된 일입니다. 이 집에는 이제 노부부와 개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누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정숙의 슬리퍼를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장롱 밑으로 굴러간 양말을 찾아 물어다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5년 전부터 반복된 일상입니다. 민수가 누리를 보내온 것은 부모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민수는 영상통화 너머로 1살 된 골드 리트리버를 안고 말했었습니다. 누리는 전문 훈련소에서 6달간 노인 돌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반 반려견과는 달랐어요. 누리야, 할머니 도와드려. 경수가 말했습니다. 누리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숙이 찬장 문을 열려 하자 누리가 코로 살짝 밀어 도왔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와 5년째 그들을 지키고 있는 반려견 누리입니다. 세 식구는 조용하고 따뜻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이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벽시계를 바라봤지만 몇 시인지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리가 침실 문 앞에 앉아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솥에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누리야, 할머니가 늦잠을 잤구나. 정숙이 누리에게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밥솥 앞에 서서 무엇을 하려던 것인지 멈춰 섰습니다. 정숙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뭘 하려던 거였더라. 아, 밥이 다 됐구나. 정숙이 혼잣말을 하며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퍼내는 것을 깜빡한 채 찬장으로 향했어요. 오늘 반찬은 뭘 내놓을까? 어제 담근 김치가 있고, 계란말이도 해야겠다. 정숙이 중얼거리며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솥은 그대로 열린 채 놓여 있었어요. 누리가 밥솥과 정숙 사이를 오가며 시선으로 알리려 했지만 정숙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경수가 일어나 부엌에 왔습니다. 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여보, 밥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내가 언제 이걸 열어놨었더라? 참 이상하네. 기억이 안 나네. 정숙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밥솥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물 부어서 다시 하면 돼요. 경수가 찬물을 부어 밥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경수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경수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호주에 사는 딸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영희예요. 어머 영희야, 어떻게 지내고 있냐? 한국은 요즘 날씨가 참 좋아. 가을 꽃들이 다 피었단다. 정숙이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도 학교 잘 다니고요. 엄마는 건강은 어떠세요? 나야 건강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어제는 밭에 나가 일도 하고 잘 지내고 있단다. 우리 누리가 도와줘서 일이 한결 수월해.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버지, 그 양반이야 늘 똑같지 뭐. 말수 적고 무뚝뚝하고. 그래도 내 말은 다 들어준단다. 정겨운 대화가 10여 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끄는 직후였어요. 여보, 방금 누구한테서 전화 왔었지요? 목소리가 참 친근하던데. 경수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경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영희가 전화했잖아요. 우리 딸 영희. 영희가요? 우리 영희가 언제 전화를 했다는 거죠? 방금 전화 온 거, 그게 영희였나요? 네. 방금 10분 동안이나 통화했잖아요. 정숙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숙은 진심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네. 기억이 잘 안 나네. 누리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번갈아 바라보며 정숙의 무릎에 조용히 턱을 올렸습니다. 그날 오후 경수는 정숙과 함께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꾸 깜빡깜빡해서 왔어요. 아까도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기억이 안 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네요. 정숙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3달 전부터였던가.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점점 자주 그래서요. 간호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이 맞나? 가을이니까 10월이겠죠. 맞습니다. 그럼 아침에 뭘 드셨어요? 아침에 뭘 먹었더라. 밥은 먹었는데 반찬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서도 50년 전 경수와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참 선명해요. 봄이었는데 공원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다가와서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경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간호사의 설명을 떠올렸습니다.
치매는 최근의 기억부터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경수는 절망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요?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이 어디 있더라? 이 길이 왜 이렇게 처음 가는 길 같을까? 누리가 정숙 앞에 서서 천천히 걸어가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 강아지 참 똑똑하네. 길을 다 아나 봐. 정숙은 누리의 뒤를 따라 걸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경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50년을 함께 걸어온 길을 아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기억 속에서 어제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정숙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벽시계를 바라보며 일어선 그녀의 얼굴에는 다른 때와 또 다른 또렷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숙은 설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 서둘러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이 한복 어때요? 정숙이 연한 분홍색 한복을 들고 경수에게 물었습니다. 그 한복은 젊은 시절 경수가 선물해 준 것으로 정숙이 가장 아끼는 옷입니다. 그게 제일 잘 어울리오. 정숙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했거든요. 경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그 사람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아니라 20대에 만났던 그 청년으로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누리는 정숙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양말을 찾아 물어다 놓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손수건과 물병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5년 동안 반복된 일상이 누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정숙이 거울 앞에 앉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연분홍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나 오늘 립스틱이 좀 진한가? 괜찮아요. 예뻐요. 아이고, 무뚝뚝한 사람한테 칭찬을 들었네. 정숙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리가 신발을 코로 밀어 정숙의 발 가까이로 옮겨주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정숙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렸어요. 경수는 정숙의 어깨에 얇은 카디건을 걸쳐 주었습니다. 바람이 쌀쌀해서 추울 수도 있어요. 고마워요. 늘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정숙이 경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어딘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누리는 자연스럽게 정숙의 앞장을 섰습니다. 길을 걸어가며 누리는 정숙이 차도 쪽으로 걸을 때마다 살짝 몸으로 막아 안쪽으로 유도했습니다. 경수는 두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라갔습니다. 참 좋은 날씨네요.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골목 담벼락에 피어있는 장미꽃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쁘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꽃이에요. 경수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래요. 예쁘네요. 누리가 앞서가며 구멍이 난 곳이나 돌부리가 있으면 멈춰서서 정숙에게 알렸습니다. 이 강아지는 정말 똑똑하네요. 길을 다 알고 있어요.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정숙의 걸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앞쪽으로 작은 쉼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벤치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숙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쉼터 입구에 도착하자 정숙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옷매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마치 무대에 오르기 전 배우처럼 마지막 점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되었네요. 가봐야겠어요. 정숙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순수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경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를 보는 것이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바로 곁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 식구는 그렇게 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숙의 오후 2시 약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리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충실하게 정숙을 지키며 걸었습니다. 50년 전 그 약속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벤치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등받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고 군데군데에는 누군가 새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벤치에 앉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누리는 벤치 옆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경수도 정숙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원래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을까? 정숙이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오후 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정숙이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좀 늦나 봅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가 말동무 해드릴까요? 경수가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돌려 경수를 바라봤습니다. 참 친절하시네요. 좋아요.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행복해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얘기 들어보실래요? 봄이었어요. 네, 들려주세요. 경수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정숙의 첫 만남 이야기를 제3자 입장에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도 아마 이런 날이었을 거예요. 따스한 봄날.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먹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참 뻔뻔하죠. 경수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혼자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뻔뻔하긴 했네요. 경수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싫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 눈빛이 참 따뜻했거든요. 정숙의 눈가에 그때의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고추장 국물을 흘렸는데 그 모습까지 괜찮아 보였지 뭐예요. 경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손수건이 없어서 당황했었소.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숙이 되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들려주세요. 경수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정숙이 벤치에 몸을 기대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라고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던지요. 20살이었거든요. 누리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행복한 표정과 경수의 애틋한 눈빛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데이트가 어땠는지도 기억하세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정숙의 기억이 얼마나 다른지 궁금했어요. 물론이죠.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 사람이 울더라고요. 남자가 영화 보고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경수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정숙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참 순수한 사람이었나 보네요. 경수가 과거 자신을 객관화하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순수했어요. 그래서 더 좋았나 봐요. 정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청혼할 때도 그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경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 약속을 지키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좋은 분이셨네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정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요즘 자주 못 만나서 속상해요. 바쁘신가 봐요. 경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정숙의 기억 속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절망스러웠어요. 오늘은 꼭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수가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네, 올 거예요. 약속했거든요. 정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수는 정숙이 자신을 여전히 믿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렇지만 정숙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정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정숙이 기다리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실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경수가 위로했습니다. 그렇겠죠.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리가 벤치 옆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정숙의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정숙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또 와보시는 게 어때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네, 그래야겠어요. 내일 2시에 다시 와야겠어요. 정숙이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숙의 하루 일과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밭으로 나가는 발걸음도 예전만큼 경쾌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점점 지쳐갔어요. 누리가 정숙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바구니를 고랑 끝으로 옮겨놓고
정숙이 수확할 때마다 가까운 쪽으로 다시 끌어다 놓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더 가까이 바구니를 옮겨야 했습니다. 정숙의 걸음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누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우리 누리가 도와주니 덜 힘든 거지. 정숙이 허리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호미를 떨어뜨리자 누리가 재빨리 코로 밀어 그녀의 손 닿는 곳에 척 놓아주었습니다. 경수가 마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보다 낫네. 우린 우리가 그럼요. 우리 누리가 없으면 안 된답니다. 정숙이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정숙이 같은 자리에서 배추를 2번 따거나 방금 물을 준 화분에 다시 물을 주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잠시 찬장 앞에 서서 무엇을 꺼내려던 것인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뭘 하려던 거였더라. 정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경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점심 준비하려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점심하려고 했었지.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정숙은 평소처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정숙이 나가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경로당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지만 정숙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처음에는 친구들과 이야기가 길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정숙이 나타나지 않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초조했어요. 누리도 현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으로 향하는 경수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누리가 그런 경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앞장서서 뛰어갔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할머니는 1시간 전에 집에 간다고 하시고 나가셨는데요. 경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이 집으로 향했다면 벌써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누리야, 찾자. 서둘러. 경수가 누리의 목줄을 벗겨주며 손짓했습니다. 누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코를 바닥에 대고 정숙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누리가 자주 가던 길부터 훑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상점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수가 누리의 뒤를 따라가며 정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정수가 도대체 어디를 간 거야? 경수의 목소리가 저녁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누리가 우물가에서도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쉼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리의 걸음이 빨라졌고 경수도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경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벤치를 떠올렸습니다. 정숙이 매일 오후 2시에 찾아가던 그 벤치 말입니다. 쉼터에 도착하자 누리가 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정숙이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경수와 누리가 다가가자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따라오신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수는 정숙의 눈빛에서 낯선 사람을 보는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이 조금씩 이 세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수가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였더라? 갑자기 집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난다. 정숙의 말에 경수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가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집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리가 정숙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누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걸음 나아가 멈추고 뒤돌아보며 정숙의 속도에 맞춰 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숙이 누리의 목줄 고리를 쥐었습니다. 누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수가 두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누리가 없었다면 정숙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숙이 여전히 그 집이 자신의 집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맞나? 경수가 정숙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이에요. 여보, 이러면 안 돼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정숙이 경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시죠? 친절하시긴 한데 경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숨이 가빠서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고 일어날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숙은 몸이 무겁고 많이 힘들어 했어요. 경수는 그런 정숙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오늘도 2시에 가야 해요. 정숙이 간신히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이 화장대 앞에 앉으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경수가 부축하려 하자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예쁘게 꾸미고 가야 해요. 누리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를 도왔습니다. 손수건을 화장대 옆에 놓고 물병을 그 옆에 그리고 얇은 숄까지 순서대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5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거울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손이 떨려서 비뚤어지자 다시 닦고 바르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정숙은 애타고 간절했습니다. 경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도와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에요.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습니다. 경수가 재빨리 부축했고 누리가 정숙의 다른 쪽에서 몸을 기대게 해주었습니다. 세 식구는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쉼터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이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멈춰서 숨을 고르고 경수와 누리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벤치에 도착했을 때 정숙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전에 없이 또렷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가 정숙을 벤치에 앉게 돕자 누리는 그녀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그녀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꼭 올 거예요. 정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날들과는 다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경수가 마치 낯선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럼요. 기다리는 동안 그때 얘기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정숙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녀가 경수를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이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마지막 선물이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이 마지막 순간에 투명하게 맑아진다고 합니다. 정숙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흐려졌던 50년의 기억들이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과 결혼식 날의 떨림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을 낳던 날의 기쁨과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돌아왔어요.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춰 섰습니다. 기다리던 그 사람을 보듯,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지금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숙의 입에서 50년 동안 불러온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경수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몇 달 만에 듣는 그 호칭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다른 할머니들한테 눈길 주지 말아요. 누리는 사람 먹는 거 주지 말고 꼭 사료에 영양제도 넣어서 먹여야 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은 사는 날까지 살다가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와요. 경수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평생 나랑 살아줘서 고마웠어요. 당신 무뚝뚝해서 속도 많이 상했었지만 그게 좋았어요.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그만하고 좀 편히 쉬어요. 계절 지나면 철 지난 옷들 정리도 하고. 누리가 정숙의 발 옆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정숙은 누리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어, 누리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웠고, 항상 날 잘 챙겨줘서 고마웠어. 코랍이라고 안 씻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깔끔하게 씻고 밥도 잘 챙겨 먹고요. 알았죠? 정숙이 마지막으로 경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없어도 있을 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때가 되면 그때 와요. 이발도 좀 하고 와요. 알았죠? 그 미소에는 젊은 시절의 장난기가 남아 있었어요. 경수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알았소. 정숙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오후 2시의 약속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정숙은 마지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로 당신 49제도 다 지냈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당신이 당부한 것들 다 지켰어요.
경수가 정숙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정숙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정숙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지났습니다. 경수는 매일 아침 그 앞에 앉아 정숙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리가 그런 경수의 곁에서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누리 사료에 영양제 넣어주고 매일 산책도 나갔소. 나도 깔끔하게 씻고 밥도 챙겨 먹었어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갈 거예요. 49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고 경수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누리가 평소보다 더 가까이 경수 옆에 앉아 그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경수가 누리를 바라보며 무릎을 톡톡 쳤습니다. 누리가 고개를 들어 경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49일 동안 함께 겪은 슬픔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누리야, 미안하다. 경수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내 할머니한테 가봐야 할 것 같다. 경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할머니는 나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거든. 누리가 경수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리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으니 더 좋은 주인 만날 수 있어. 내가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마. 경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너를 사랑해줄 좋은 가족 찾아줄게.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 할머니도 나도 더 일찍 무너졌을 거다. 누리가 경수의 품에 몸을 맡기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습니다. 우리 집 막내 아들 누리야, 이제 헤어져야 하는구나. 경수도 누리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리야, 잘 있어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 할머니도 같이 있을 거야. 우리 셋이서 다시 함께 산책하자꾸나. 경수가 누리의 목에 편지를 매달았습니다. 편지에는 누리를 돌보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음식 금지와 사료에 영양제 혼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 산책이 필수라는 것도 적었습니다. 천둥과 폭죽 소리를 무서워한다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수의 마음이 담긴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5년을 함께 살며 깊은 사랑을 나눈 게입니다. 이 아이에게 따뜻한 집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경수도 정숙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2장의 영정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누리가 그 앞을 오가며 앉았다 섰다를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2 영정 앞에 앉아 있다가 해가 질 무렵이면 산소로 향했습니다. 경수와 정숙이 함께 묻힌 그곳에서 누리가 노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누리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호소 직원들이 누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누리가 문지방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실랑이가 계속되었습니다. 누리는 사람들이 오면 도망을 다녔습니다. 뒷마당으로 산소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문지방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누리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누리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졌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누리를 품에 안았을 때 누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면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창에 두 개의 미소가 빛났습니다. 보호소로 가는 차 안에서 누리가 계속 뒤를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이 그리고 평생 기억할 두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누리의 가슴 속에는 그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정숙의 슬리퍼를 가져다 놓던 일과 경수의 산책을 함께하던 시간이 생생했습니다. 정숙이 길을 잃었을 때 찾아내던 그 순간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누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멀어져가는 집을 바라보며 누리는 익숙한 냄새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숙의 손에서 나던 따뜻한 체온과 경수의 무릎에 턱을 개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누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리가 받은 것은 단순한 보살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었으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한 누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밥그릇에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호소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누리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원래 주인과 교감이 깊었나 보네요. 누리가 밤마다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경수와 정숙을 찾으려는 듯 잠꼬대를 하며 끙끙거렸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며칠이 지나서야 조금씩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집이 있었고 두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50대 여성과 남성이 누리를 보러 왔습니다. 여성은 최근에 어머니를 치매로 떠나보낸 후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그런 아내에게 누리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함께 왔습니다. 이 아이 눈빛이 참 슬프면서도 따뜻해 보여요. 여성이 누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아이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리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경수가 남긴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5년을 함께 살며 깊은 사랑을 나눈 게입니다. 이 아이에게 따뜻한 집을 부탁드립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누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새 집에서도 누리의 몸에 밴 습관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슬리퍼를 정리했고 새 주인이 허리를 굽힐 때면 자연스럽게 곁에서 버텨주었습니다. 경수와 정숙에게서 받은 그 따뜻한 사랑을 이제는 새로운 가족에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누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두 사람의 목소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누리야, 고마웠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누리는 그들의 온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치매라는 병이 기억을 앗아갔어도 사랑만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 순간 경수를 알아본 것처럼 말이에요. 경수와 정숙, 그리고 누리가 보여준 것은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또 기억을 잃어도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따뜻함이 언젠가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테니까요. 사는 게 드라마다에서는 이처럼 우리 삶 속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 우리가 놓치고 사는 일상의 기적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경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 그리고 누리.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